그 구두는 아직도 현관에 놓여 있었죠. 떠난 사람의 발자국이 아직 집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제대로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 남긴 물건 하나쯤 떠오르시나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그 구두에 담긴 시간과 마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쳐가며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다. 그 빛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위로 가늘게 떠도는 먼지를 한 올 한 올 밝혀주었고, 그 먼지의 움직임 속에서 어쩐지 오래된 숨결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 한쪽 창가 근처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검게 바랬던 가죽은 이제는 갈색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결을 따라 스스로 색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굽은 한쪽이 유난히 닳아 있었고, 반대편은 여전히 반듯하게 남아 있어 오래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음으로 살았던 이의 습관을 고요히 증언하고 있었다. 그 구두는 아무 말 없이도 집안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의 세월이 그 안에 깊이 눌려 있는 듯 그 존재 하나로도 방 안의 시간은 조금 더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며 커튼이 흔들렸고,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구두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묘하게도 그 속엔 살아있는 시간의 떨림이 배어있는 듯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놓인 신문 더미 위로 빛이 흘러내리며 구두 끝에 닿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한때 그 구두가 걸었던 길들을 조용히 되짚는 듯했고, 그 길 끝마다 묵묵히 발자국을 남기던 사람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이 구두를 신었다. 봄이 오면 흙먼지를 털어내며 마당 한쪽에서 닦으셨고, 여름엔 장마가 끝나면 햇볕에 말리며 손으로 가죽을 쓰다듬곤 하셨다. 겨울이 오면 현관 앞에서 신문지를 겹겹이 깔고 젖은 구두를 닦아내며 묵묵히 숨을 고르곤 하셨다. 그 손길엔 서두름이 없었고,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일정한 리듬이 담겨 있었다. 그 리듬은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애틋하게 구두 위로 손이 머물곤 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집으로만 여겼고, 새 신을 사들이자고 말할 때마다 짧은 대답이 돌아오곤 했다. 괜찮아. 이건 아직 멀쩡하니까. 그 한마디엔 담담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묻어나온 미안함 같은 기류가 깔려 있었다. 그 미묘한 감정의 흔적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때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 한쪽을 조용히 스치곤 했다. 이른 새벽, 집안은 어둠과 빛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번져오고, 부엌에서는 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잦아들면 아버지는 커피를 내리며 구두를 무릎 위로 올려놓곤 했다. 작은 헝겊에 구두약을 살짝 묻혀 문지르는 그 손끝은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구두를 닦는 동안 아버지의 시선은 멀리 머물러 있었고,
창문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되새기고 있는 듯했다. 그 표정엔 고요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 고요 속에서 세상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흘러나왔다. 아들은 그런 새벽을 자주 지나쳤다. 졸린 눈으로 현관문을 나서며 이제 그만 쉬세요. 구두 닦지 말고요라고 툭 던지듯 말하곤 했지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손이 닿는 소리가 작은 숨결처럼 방 안에 번져가며 마치 매일 반복되는 그 동작 안에 무언가를 버텨내는 힘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면 아버지는 구두를 가지런히 두고 신문을 펼쳤다. 신문의 종이 넘김 소리가 구두 닦기 소리와 섞이며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조화는 너무 익숙해 아들은 그것이 사라질 날이 올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그 집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부엌의 냄비가 덜그럭거리던 소리도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의 노래도 어느새 멎어 있었다. 그 대신 시계 초침 소리와 구두를 닦는 소리만이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늘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남은 한쪽 밥그릇을 천천히 치우며 그릇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오래 쓸어내리곤 했다. 아들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그 감정을 불편함으로 바꾸며 대화를 피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혼자 식사하셔도 되죠.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웃음은 금세 입술 끝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고 대신 손끝의 움직임이 더 잦아졌다. 그가 구두를 닦을 때마다 집안 공기가 약간 눅눅해졌고 그 공기 속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잔잔히 흘러다니는 듯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일에 파묻혀 살았다. 전화로 건네는 대화는 짧고 단조로웠으며 아버지의 목소리엔 늘 비슷한 온도가 담겨 있었다. 그래, 몸은 괜찮냐? 응, 괜찮아요. 그 한두 문장이 전부였고 그 말들 속엔 정보다도 어색한 예의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사이 구두는 점점 더 낡아가고 있었다. 가죽의 결이 갈라지고 굽의 나무심이 드러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구두를 닦았다. 어쩌면 그 구두를 닦는 시간만이 자신이 아직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며 공기가 차분히 식어 있었고 햇살은 투명하게 방 안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엌 의자에 앉아 구두를 무릎 위로 올려놓고 있었다. 창가로 스며든 빛이 구두의 주름진 표면을 따라 흘러가며 가죽 사이사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은 여느 때보다 느렸고 가끔은 멈춘 듯 가끔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스치듯 보며 출근 준비를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구두를 바라본 채 조용히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땐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걸렸다. 문을 닫는 순간 현관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구두끈을 살짝 흔들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아버지의 손끝에 닿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매듭을 조여가며 구두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아들의 평온한 시간을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그의 눈앞에는 하얀 천 아래 조용히 누워있는 아버지와
그 옆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그 구두엔 여전히 아침에 햇살이 스며 있는 듯했고 가죽 틈새로 남은 먼지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들은 그 구두를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장면이 그 구두의 가죽 냄새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아버지 손을 잡고 뛰던 길의 기억이 번져왔고 그때의 발자국 소리가 귀 안쪽에서 작게 울리고 있었다. 그 구두는 단지 신발이 아니라 그 모든 날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이제야 느끼며 손에 쥔 구두를 가만히 품에 안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거실에는 향 냄새가 깊게 스며 있었고 그 냄새는 낯설 만큼 익숙하게 아들의 폐 끝까지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모양은 무너지고 굽은 닳아 있었으며 가죽은 오래된 바람에 눅눅해진 듯했다. 그 구두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들은 어딘가 숨을 고르기 어려웠다. 그 구두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흔적이자 그 집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시선을 옮기자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의자 위에 접힌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신문의 한쪽 구석엔 커피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엔 반쯤 닫힌 구두약통이 조용히 있었다. 마른 약의 표면이 햇살에 반사되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빛이 천천히 구두에 가죽 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들은 의자 옆으로 다가가 구두를 손에 들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손끝에 닿는 질감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 온기가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지며 손바닥으로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때 구두의 안쪽에 손가락이 닿았고 무언가 얇고 부드러운 것이 살짝 미끄러져 나왔다. 그건 작게 접힌 봉투 한 장이었다.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고 모서리는 마치 오랜 세월 주머니 속에서 눌린 듯 달아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봉투를 펼쳤고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반듯하게 노력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바로 아버지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구두를 닦을 때마다 나는 내 하루를 닦는 기분이 들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시선이 글씨 하나하나에 꽂히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잉크가 번진 자리마다 아버지의 숨결이 묻은 듯 했으며 글자의 결마다 그가 얼마나 천천히 써내려갔는지가 느껴지고 있었다. 너는 모르겠지. 어머니가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내가 힘들어할까봐 아무 일 없다는 듯 구두를 닦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구두를 닦던 그 모습, 그 손의 떨림, 그 고요한 뒷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구두 닦기의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던 새벽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단지 습관처럼 들리던 그 소리를 이제는 삶의 울음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루의 고단함을 닦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닦고 있었던 것이었다. 편지의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손이 떨렸던 건 분명했고
그 흔들림이 글자의 끝마다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나는 늘 구두를 닦고 갔다. 깨끗한 신발을 신고 병실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내 발끝을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 웃음이 어떤 빛이었는지 이제는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했지만 그 미소가 집 안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아들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한 채 눈으로만 글자 사이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내 생일날이었다.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역국을 끓였다.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날만큼은 내가 웃길 바랐다. 그 문장을 읽자 오래전의 장면이 되살아났다. 젖은 머리로 부엌에 서 있던 어머니, 그 옆에서 작은 냄비를 들어주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케이크에 초를 불며 웃던 그날의 어린 얼굴. 그 웃음 뒤에서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이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으로 갔다. 나는 내가 자는 걸 보고 나서야 떠났다. 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너무 작게 자라버린 내 어깨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 그 구절에서 아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손바닥 안에서 종이가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가 늘 새벽마다 구두를 닦으며 그 미안함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고 있었음을, 그 구두에 닿던 손끝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려 애쓰고 있었음을.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며 그 소리조차 어딘가 멀게 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다시 편지를 펼쳤다. 나는 내가 나를 어려워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이 서툴고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세상은 그만큼 밝아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손끝으로 종이를 눌러가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는지, 그 대답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혼냈던 날마다 후회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다시 무뚝뚝해졌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부끄럽지만 사랑을 말로 할 줄 몰랐다. 그 문장 끝에서 잉크가 번져 있었다. 아마도 쓰는 도중 손이 떨렸던 걸까, 그 부분은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 얼룩이 마치 오래된 눈물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칠음 속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그걸 바라보다가 그제야 아주 느린 속도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 구두는 내 세월의 끝이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구두를 들었다. 손바닥 위의 가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가 천천히 손끝에서 어깨로,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번져오고 있었다. 그 구두를 가만히 품은 채 아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 박동의 리듬 속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다. 달빛이 거실을 가로질러 구두 위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이 구두의 굽을 따라
부드럽게 번져가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잔잔히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 빛 아래서 눈을 감았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구두 위에 떨어지며 가죽의 표면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다. 그 눈물의 자국이 잔잔히 스며드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시간은 여전히 방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두 한 켤레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며 그 낡은 가죽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 말의 끝에는 후회가 아닌 마침내 닿은 이해의 온기가 스며 있었다. 아침의 빛이 유리창을 가만히 두드리며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고 그 빛을 따라 얇은 먼지가 떠올라 어제의 정적을 천천히 풀고 있었으며 탁자 위에 펼쳐둔 편지, 잉크 자국이 반사광을 받으며 간밤의 문장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고 편지 옆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한 켤레가 오늘의 결심을 조용히 요구하는 듯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요구 앞에서 마음이 한 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숨 고르는 사이로 창밖 바람 소리가 얇게 들어와 머뭇거림의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으며 흔들린 결심이 끝내 발끝으로 번져 작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아침의 시작을 바꾸려는 의지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손바닥에 올린 가죽의 결이 처음엔 거칠게 다가왔다가 곧 익숙한 온도로 수그러들며 땀과 시간의 냄새를 은근히 풍기고 있었고 그 냄새가 코끝을 타고 들어가 새벽 부엌의 조용한 끓음과 구두솔의 마찰을 겹쳐 떠올리게 하며 기억과 현재를 느슨한 다리로 이어주고 있었으며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이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을 일으키면서도 묘하게 위로로 변해 몸속에 스며들고 있었고 스며든 온기가 맥박을 따라 천천히 가슴 중앙에 고여 새로운 숨을 마련하고 있었고 끈을 풀어 입구를 넓히며 왼발부터 밀어넣자 가죽이 미세하게 저항했다가 이내 받아들이듯 부드럽게 벌어지고 있었고 받아들임의 감촉이 마치 누군가 자리 한 칸을 내어주듯 다정하게 전해지고 있었으며 발등을 감싸주는 압력이 오늘의 무게를 가만히 재보는 표정으로 옮겨지고 있었고 재어본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게 분산되며 정강이까지 잔여를 남기고 있었고 오른발을 넣는 동작이 왼발보다 반 박자 빨라지려 하니 일부러 호흡을 낮추며 서두름을 말려두고 있었으며 낮아진 호흡이 간밤의 울컥임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며 집중의 결을 매끈하게 다듬고 있었고 다듬어진 표면 위로 햇빛이 얹히며 마음의 표정이 한층 차분해지고 있었고 매듭을 2번 얹어 묶은 끈 끝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눌러 모양을 다듬으며 세월의 헝클림을 근소하게라도 정리하려는 몸짓처럼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고 달래는 사이 귓속 깊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와 이제 걸어보자고 속삭이는 듯 들리며 그 말의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서 숨을 묵직하게 붙잡아 중심을 내려주고 있었고 내려앉은 중심이 무릎과 허리로 일직선처럼 이어져 몸의 균형을 차분히 세우고 있었고 현관 손잡이의 금속이 손끝을 차갑게 받아주자 떨림을 분산시키려 손목을 살짝 꺾어주는 힘을 흩뜨려 두고 있었고 흩어진 긴장이 표면의 차가움을 통해 오히려 마음의 온기를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문이 평소보다 천천히 열리며 느림의 각도만큼 결심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었고 문틈 바람이 발등을 스치며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감촉을 남기고 있었고 그 감촉에 이끌린 첫걸음이 문턱을 가볍게 넘어 지방과 바깥의 온도 차이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다음 보폭을 자연스럽게 빚어내고 있었고 이른 햇살이 흰 담장과 붉은 벽돌을 번갈아 적시며 얼룩진 빛의 계단을 만들고 있었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먼지가 느릿하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으며 그 리듬 위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낮은 울림이 일정한 간격으로 포개져 묘한 안심을 퍼뜨리고 있었고 퍼진 안심이 발목의 긴장을 풀어 휘청임 없이 무게를 분산시키고 있었으며 분산된 무게가 허리까지 매끈하게 전달되어 걸음의 균형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고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모서리가 바람을 받아 들썩이며 오래된 연락처를 흔들고 있었고 흔들림 틈으로 찾습니다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며 발걸음이 반보 느려지고 있었으며 느려진 보폭에서 기억이 뒤를 더듬듯 되감기며 어릴 적 새벽이라는 표지판을 끌어오고 있었고 표지판 뒤쪽으로 현관에서 끈을 묶던 뒷모습이 서서히 명암을 되찾으며 또렷해지고 있었으며 또렷해진 장면이 지금의 공기와 포개져 한 박자 길어진 숨으로 변하고 있었고 이 골목을 지나 회사로 향하던 보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며 익숙한 돌부리 앞에서 자연스레 폭을 좁히고 있었고 오래전 무릎을 긁혔던 그 모서리를 피해 걷는 각도가 오늘도 거의 같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일함이 시간의 두께를 증명하듯 뚜렷해지고 있었고 뚜렷해진 증명만큼 걸음이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어지는 낮은 박동이 굽의 울림과 겹쳐 또 하나의 맥을 만들고 있었고 편의점 앞 분리수거함에서 종이 상자를 접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각을 남기며 퍼지고 있었고 그 각진 소리가 구두솔의 마찰음과 닮아 있어 귀가 자연스레 그 음색을 따라가고 있었으며 따라간 끝에서 아침 부엌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와 천 반쯤 비워진 머그컵이 정물처럼 멈춰서는 풍경이 올라오고 있었고 멈춘 풍경을 바라보는 눈에 미묘한 미소가 걸리며 그 온도가 현재의 몸으로 옮겨지고 있었으며 옮겨진 온기가 발등에서 장단지로 허벅지에서 등줄기로 부드럽게 확장되고 있었고 시장 철문이 반쯤 올라가며 긁히는 금속성의 잔향을 길게 남기고 있었고 그 위로 스티로폼을 가르는 칼끝 소리가 얇게 겹쳐 귀끝을 간지리고 있었으며 잘려드러난 얼음이 면이 햇빛을 받아 작은 별무리를 흩뿌리듯 반짝이고 있었고 별 사이로 새벽 물기와 채소, 잎사귀의 초록 냄새가 섞여들며 속을 상냥하게 깨우고 있었고 생선가게 얼음통에서 은빛 비늘이 서로 스치며 미세한 소리를 만들고 있었고 도마 위 칼등의 규칙적인 두드림이 시장 전체의 박자를 잡아주고 있었으며 그 박자에 맞춰 주인 아주머니의 굴곡진 억양이 가격을 부르며 노래처럼 오르내리고 있었고 떡집 찜기에서 오른 김이 달콤한 뜨거움을 만들어 입천장을 스치듯 향기로 번지고 있었고 생선가게 주인이 힐끔 내 발끝을 보고 눈매를 낮추어 말을 걸어오며 아버님, 아드님이시죠라고 조심스레 묻고 있었고 조심스러움의 온도가 가슴뼈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 기다린 문이 열리듯 뻐근한 안도감을 남기고 있었으며
그는 퇴근길마다 멸치를 한 줌 담아갔고 비닐을 묶을 때마다 물건이 다치지 않게 매듭을 2번 지어두었다고 늘 오늘은 이거면 충분해요라고 웃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충분하다는 말 속에 저녁과 내일이 동시에 계산되어 있음을 이제야 눈금처럼 읽어내고 있었고 시장 끝자락 수선소 유리창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안쪽 작업대에는 망치와 모르와 바늘이 정돈된 습관에 질서로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문을 밀자 종이 맑게 울려 실내 공기를 한번 흔들어주고 있었고 흔들린 공기가 가죽과 기름 냄새를 진하게 뒤섞어 코끝에 얹히며 아침 부엌의 구두약 향과 겹쳐 올라오고 있었고 주인은 내 구두를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도 굽을 크게 바꾸지 마라. 달라 부탁하셨다고 새 것으로 통째 바꾸자고 권해도 늘 조금만 손보면 아직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셨다고 그 말투가 절약이 아니라 몸에 익은 균형을 지키려는 태도처럼 보였다고 회상하고 있었고 그 회상이 곧 나의 보폭으로 번져 오늘의 중심을 더 깊고 안정된 자리로 내려앉히고 있었고 문을 닫자 종이 다시 한번 울려 골목 끝까지 작은 파장을 보냈고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그 파장에 매달려 한동안 내 옆을 걸으며 개인의 기억을 공간에 기록으로 바꾸어주고 있었으며 기록 속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시선의 온기를 품은 얼굴로 다시 서 있었고 그 얼굴이 내 발끝의 무게를 새로 배분해 다음 걸음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고 시장 뒤 산책로를 지나 강둑에 오르니 바람의 결이 바뀌어 귓불에서 뺨으로 뺨에서 목덜미로 순서를 바꾸며 지나가고 있었고 지나간 자리마다 미지근한 체온이 얇게 남아 마음의 박동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있었고 물살은 빠르지 않아 표면의 장결만 부서지듯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장결이 햇빛을 받아 작은 능선을 만들며 흘러가고 있었고 구두를 벗어 발끝을 수면에 살짝 담그자 온몸의 열이 반사처럼 가라앉았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곡선이 또렷이 느껴지고 있었고 그 곡선이 슬픔이 파동과 닮아 있음을 깨닫게 하며 억눌렀던 감정을 부드러운 호흡으로 바꾸어주고 있었고 눈을 감으면 부엌의 금속 싱크와 갈색 구두약통, 손바닥에 거친 굴곡이 순서 없이 솟았다가 물소리에 씻겨나가고 있었으며 씻겨나간 자리에 이제 괜찮아라는 낮은 위안이 파문처럼 번져 가슴 안쪽을 천천히 꿰매고 있었고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려하니 수면의 반짝임이 눈을 열게 하며 말하지 못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서서히 분별되고 있었고 분별의 끝에 표현의 서툼이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지킴이었음을 이해하게 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하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리 잡은 온기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며 다음 결심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었고 구두를 물가에 내려두고 가죽 표면을 양손으로 쓰다듬자 햇볕에 데워진 미열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며 여름 끝에 매끈한 돌을 어루만지는 감촉을 남기고 있었고 그 촉감 위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라 끝과 시작이라는 두 단어를 같은 호흡으로 읽게 만들고 있었으며 같은 호흡이 결심의 형태를 얻어 발바닥으로 내려오며 신발을 다시 신게 하는 동력으로 바뀌고 있었고 신호, 노을이 강 위에 길게 금빛을 깔아두고 있었고
금빛의 가장자리를 새들이 낮게 스치며 날개 끝 물기를 흔들고 있었으며 둑길을 따라 올라서는 보폭마다 바람이 몸의 앞면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등으로 미끄러져 지나가며 오래 붙어있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 있었고 털린 먼지까지 빗속에서 반짝여 한때의 무게가 아름다움으로 번역되는 장면을 선물처럼 보여주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며 길 위에 긴 타원을 겹겹이 남기고 있었고 타원 위로 9배 낮은 도장이 규칙적으로 찍히며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추진력에 기대어 눈을 살짝 감아도 비틀림 없이 균형을 이어갈 만큼 중심이 안정되고 있었고 안정의 한가운데에서 옛 보폭이 지금의 보폭과 섞여 새로운 길이를 만들고 있었으며 새 길이가 낯설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이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옆에 나란히 이어지더니 조용히 발끝에 닿았다가 앞으로 반발 앞서 나가며 보폭을 권하고 있었고 권해진 보폭을 따라가 보니 호흡이 편안해지고 무릎의 피로가 줄어드는 이치가 즉각적으로 체감되고 있었으며 체감이 신뢰를 낳아 그림자의 제안을 더 흔쾌히 받아들이게 하고 있었고 받아들임 속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선명해지며 오늘 걸음의 목적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고 도시 소음이 멀어지고 벌레 소리가 가까워지며 공기의 밀도가 밤이 길이로 옮겨가는 사이 자갈이 신발창을 스치며 내는 마찰음이 흙냄새와 섞여 한층 깊은 향을 빚고 있었고 그 향이 폐 속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긴장을 데쳐내듯 풀어주고 있었으며 풀린 자리에는 이 길을 걷게 해줘서 고맙다는 문장이 목 안쪽에서 살아나 굳이 외부로 내보내지 않아도 충분한 기도로 남아 내일의 리듬을 미리 데워두고 있었고 첫 별이 강물에 비치며 작은 불씨를 만들자 발끝이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작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었고 늘어가는 별의 개수가 눈동자의 속도를 늦추며 잔잔한 기쁨으로 번지고 있었으며 번진 빛을 숨과 함께 천천히 들이마시니 체온으로 바뀐 미광이 가슴에 저장되는 감각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저장된 온기가 새벽의 나를 다시 일으킬 연료처럼 믿음을 남기고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서 있었다 라고 닫아버리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문장을 길게 눕혀두고 서 있던 몸을 다시 움직여 가로등 하나를 더 지나며 지나온 도장들을 한번 돌아보고 돌아본 자리에 빛이 아직 남아있음을 마음의 앨범으로 옮겨 보관해두고 보관한 손끝으로 매듭을 다시 한번 만져 단단함을 확인해두고 확인한 손끝에 닿은 바람의 얇은 촉감을 오늘 밤 마지막 숨으로 데려와 숨이라고만 부르며 가슴속에 조용히 눕혀두고 있었고 신일 하룻밤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새벽 창문을 스치는 바람은 전날보다 한층 부드러워 있었고 그 바람 속에 미묘한 흙내와 풀잎의 차가운 숨이 섞여 공기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으며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방 안의 고요를 잘게 쪼개고 있었고 그 틈마다 아직 남은 여운이 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탁자 위엔 여전히 어제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검은 광택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며 표면의 주름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주름 사이로 손끝이 천천히 스며들 듯 내려앉아 지난 시간의 흔적을 조용히 더듬고 있었고 손끝에 닿은 그 질감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식혀주며 깊은 숨을 불러오고 있었고 숨이 가라앉자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들려오는 공기 속엔 오래된 냄새와 새로운 냄새가 나란히 머물러 묘한 평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구두를 들어 신발장에 올려두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손을 얹어두고 있었고 얹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가죽에 머물며 아버지의 체온과 섞이는 듯한 감각이 퍼지고 있었으며 그 섞임이 오히려 더 이상한 안정으로 바뀌며 눈가의 조용한 빛을 머금게 하고 있었고 그 빛이 미세하게 떨리며 이 아침의 공기와 하나가 되고 있었고 그는 구두 옆에 놓인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고 있었고 되뇌는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비어있던 공백이 어느새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으며 그 따뜻함이 오늘 하루에 첫걸음을 준비하듯 천천히 발끝으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흐름이 이 집 안의 공기와 닿으며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고 있었고 그는 구두를 완전히 벗어두고 슬리퍼를 신으며 이젠 그 신발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받아들임의 순간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리며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고 열린 문 사이로 미약한 빛이 스며들며 그 안쪽을 서서히 밝혀주고 있었으며 빛이 닿은 자리마다 이해라는 단어가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고 신이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조금 더 일찍 열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며 커튼 끝을 가볍게 흔들 때마다 그 흔들림이 구두의 발자국을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하루의 시작을 다정하게 열어주고 있었으며 열려 들어온 바람이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살짝 스치며 작은 반짝임을 남기고 있었고 그 반짝임이 오래전 웃음의 잔상을 천천히 불러오고 있었고 그는 종종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빛의 방향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신기했고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이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으며 움직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슬픔이 아닌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평온이 하루의 리듬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어느 날 아침 구두를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구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먼지가 거의 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구두의 표면을 닦았다. 손수건이 가죽을 스칠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아버지가 부엌에서 구두를 닦던 소리와 겹치며 아침 공기를 촉촉하게 채우고 있었으며 닦여진 표면 위로 빛이 얹히며 한 겹의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따뜻함이 손끝으로 번지며 마음 깊은 곳에 작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알았다. 사람의 손길이란 단순히 닦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어루만짐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변해 오늘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신삼,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의 초입이 찾아올 무렵 창밖 나무의 잎사귀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그 잎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햇살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있었고 그 조각이 벽과 바닥을 번갈아 비추며 방 안의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고 있었으며 그 춤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바람을 타고 돌아오는 듯한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부재가 결핍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는 듯한 감각이 공기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부엌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켰다. 낡은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자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선율이 구두에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 위로 시간의 결을 더씹히는 듯 보였다. 음악은 점점 낮아졌고 그 여운이 천천히 방 안의 온도로 섞이며 오늘의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 탁자 위의 편지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도 어딘가 다정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어쩌면 대답 같았고 그 대답이 바람의 말로 들려왔다. 신사. 시간이 흘러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그는 어느새 흰머리가 눈썹에 걸릴 만큼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도 이제는 걸음보다 숨을 먼저 의식하는 시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느려진 숨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 느림 속에서 오히려 평화가 자라고 있었고 그 평화가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었다. 하루의 끝, 그는 종종 구두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신지 않아도 닦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가죽의 주름이 세월의 지도처럼 보였고 그 지도 위에서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지고 흩어지며 하나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 궤적이 자신과 아버지의 생을 이어주는 선처럼 느껴졌고 그 선을 따라 마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은 손자가 놀러와 그 구두를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누구 신발이에요? 그는 잠시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손자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오래 걸었던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신발이란다. 그 말이 바람처럼 흘러나왔고 손자의 눈이 반짝이며 예쁘다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세월이 순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호.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늦은 바람이 천천히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것 위로 얇은 냉기를 얹고 있었다. 그 냉기 속에서도 공기는 따뜻했다. 바람이 구두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기억 속 어둠을 가만히 흔들었다. 그는 그 소리가 자신 안에서 울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건 더 이상 아버지의 소리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걸음의 합이 되어 있었다. 그 합이 고요히 울리며 방 안의 공기를 채워주고 있었고 그 공기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숨결이 녹아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며 그의 호흡과 구두의 그림자, 바람의 결이 하나로 엮이고 있었다. 그 엮임이 무언의 기도로 바뀌며 세상의 소음이 잠잠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입가의 미세한 곡선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그 미소 속엔 이해와 감사가 동시에 스며 있었고 그 스며듦이 마지막 숨결처럼 방 안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구두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빛도 소리도 냄새도 모두 흩어졌지만 그 구두만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시간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걸음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치며 탁자 위 편지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편지는 잠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당신의 길, 이제 제 안에서 계속 걷고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번져나가며 새벽의 어둠과 섞여 하나의 숨결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 숨결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의 저편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